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아파트 가격들이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지역주택조합을 많이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조금 있었죠. 살면서 딱 두 가지 정도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말아라. 네, 이런 말들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이 관련 규정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구 안에서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날짜로는 2020년 8월 31일자 현황이고요. 준공부터 나와 있긴 한데 우린 사실상 절차도 한번 알아볼 겸 밑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진행되고 사업 승인이 되면은 이제 분양하고 착공하고, 자, 그리고 준공 되는 건데, 이러한 과정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보다는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만 진행되면은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사업 기간이 길어졌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계가 적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건 아닌 거고요. 자, 일단 밑에서부터 한번 지켜보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조금 눈에 띄는 거라고 한다면은 범어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고, 이제 범어동 대구여고 옆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지도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대구여고 왼쪽 서쪽 편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쪽 일대에서 이제 지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즘 말이 많은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내당 지역주택조합과 내당 3 지역주택조합이 있거든요. 이 아래에 있는 내당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건설사가 변경이 되었죠. 9월 21일자로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원래는 서희건설이었지만 지금은 GS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위치로 보면 두류역 북동쪽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원래는 뭐 제타시티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이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착공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절차가 진행되어서 분양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여기 7번 정도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성 범어 W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돈을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1대1로 얘기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몇백 명 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가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착공을 다 하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부터는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라는 뜻의 준공 검사가 난 곳도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지어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어진 것도 꽤나 있는 거지만은 중간에 해산된 곳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만큼 이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운영되기 힘들다, 절차상 문제가 많다,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좀 어떤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합원이 되려면 이러한 상태여야 됩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일반적으로 한 32평, 3평 정도 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규모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이면 조합원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대구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자,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그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구성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단점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유의를 해서 지켜볼 수 있냐면, 결국 이제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 40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죠. 왜냐라고 하면, 정말 핵심 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첨 가점이 한 50점, 60점은 되어야지 충분히 받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한 거니까 그냥 통장이 필요 없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은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보다 한 10%에서 20% 정도는 싸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같이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지 일반 분양을 왜 받겠어요? 분명한 단점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단점이 장점보다는 너무나도 큽니다.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결국 이제 조합의 구성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무가 바로 이제 분담금이라고 하는 건데, 건축물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결국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공기가 줄어들어야지만 인력도 덜 들어가고 대출 이자 같은 것도 덜 발생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겠죠. 공기가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배가 뒤집힐 가능성이 꽤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존재해 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단계를 넘어가려고 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확보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뭐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한 사업 장기화가 됨으로써 또 공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사업이 무산되고 이제 조합이 해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적어놨거든요. 자, 일단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사용 권한 확보는 80% 이상이나 사용 권한 확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 계획 승인 시에는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필요하대요. 토지 소유권과 사용 권한 확보는 엄연히 다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단계가 결국 어떤 단계냐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공사 기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 계획 승인 이상을 받은 곳들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조합원 모집할 때 광고하는 시공 예정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서희건설이 짓는다, 제타시티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식 계약을 맺은 거는 GS건설이다, 자이인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으니까 뭐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100% 믿을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어떠한 뭐 계획 도면이라든지 모형 같은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라는 거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싶으면 해약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약할 때 어떠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업무 추진비는 환불이 안 되고, 그리고 분담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을 내도록 임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한 말들이 있어요.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해야 되고, 자, 조합 규약을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상가에 대한 책임 관계라든지 아니면 국 공유지 용도 폐지 등과 학생 수용 여부 가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두 가지 정도는 어차피 당장 뭔가를 우리가 따져보긴 힘들 것 같고, 조합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방지하는 대책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토지의 사용 권한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공고하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업무 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자본금이 상당히 적으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계획은 10억 원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과장 광고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대한 내용인데,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뭔가 해산할 수 있도록 빨리 이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해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역시나 거기에 대해서 뭐 돈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든가 하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겠죠. 이러한 개정안들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입비에 대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정안들이라거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따로 올려두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이 대행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시킨 케이스가 많은 대행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토지가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었느냐, 그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지자체 같은 곳들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특성상 사공이 너무 많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일단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담금을 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명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